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지친 몸과 외로운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드리는 산부인과 전문의,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이 자리에 선 이영주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가족들을 챙기고 집안일을 하고 혹은 손주들을 돌보느라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한 채 분주하고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지는 않으셨는지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으면 세상은 고요해지는데 오히려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 찬바람이 쌩하고 불어오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거나 혹은 먼저 세상을 떠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고 자식들은 다 커서 제 살길 찾아 떠나버린 텅 빈 집안에서 오직 텔레비전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는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슴 두근거림, 갑자기 온몸에 열이 확 올랐다가 식으면서 찾아오는 한기, 그리고 아무리 눈을 감고 양을 세어봐도 도무지 찾아오지 않는 잠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사우며 천장만 바라보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수많은 중년, 노년의 여성 환자분들이 저를 붙잡고 하소연하십니다. 원장님, 몸이 아픈 건지 마음이 아픈 건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가 얹혀 있는 것 같아서 숨을 쉬기가 힘듭니다. 밤이 오는 게 무섭습니다. 오늘 밤은 또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여자로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단순히 갱년기 증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안에 담긴 깊은 외로움과 허무함의 뿌리가 너무나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동안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고 누구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했던 아주 내밀하고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쉬쉬하며 감춰왔던 본능에 관한 이야기이자 무너져가는 중년 여성의 건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자연스러운 의학적 처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수면제나 우울증,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의 몸을 치유하고 잃어버린 생기를 되찾아 다시 한번 여자로서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여자가 나이가 들고 폐경을 맞이하면 여성으로서의 기능은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인 욕구도 사라지고 사랑을 나누는 즐거움도 졸업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 늙어서 무슨 주책이야. 남사스럽게 그런 걸 왜 해? 라는 사회적인 시선과 편견이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꽉 닫아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완전히 철저하게 잘못된 상식입니다. 여성의 몸은 폐경이 되었다고 해서 결코 성적인 감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신에 대한 공포나 생리의 불편함에서 해방되어 더욱 자유롭고 편안하게 자신의 몸에 집중할 수 있는 제2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뇌와 신경, 그리고 피부는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랑받기를 원하고, 닿기를 원하고, 쾌감을 느끼기를 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자 생명력의 원천입니다. 일에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고 졸리면 잠을 자야 살 수 있듯이 외롭고 허전한 몸을 달래주는 것 역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중년 여성분들이 이러한 욕구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거나 사별이나 이혼으로 혼자가 되신 분들은 이 끓어오르는 혹은 꽉 막혀있는 에너지를 어디로도 분출하지 못한 채 속으로만 꾹꾹 눌러 담고 계십니다. 그 억눌린 에너지가 결국 무엇이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화병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불면증이 되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울화가 쌓였다고 표현하고 현대의학에서는 욕구 불만으로 인한 신체화 장애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병이 깊어져 몸의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오로지 나 혼자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인 자가 성행위, 즉 자기 위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얼굴이 붉어지거나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머, 원장님, 망측하게 어떻게 그런 걸 해요? 라고 손살에 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결코 망측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몸을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이자 최고의 천연 치료제를 내 몸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가 치유 과정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72살의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5년 전 남편과 사별하신 후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밤마다 가슴이 답답해 잠을 못 주무시고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정형외과, 내과 등 안 가본 병원이 없을 정도로 병원 쇼핑을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만 들었지요. 저를 찾아오셨을 때 박 여사님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눈에는 생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긴 상담 끝에 박 여사님의 깊은 외로움을 읽어냈고 아주 조심스럽게 스스로를 사랑해주는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시며 진료실을 나가셨지만 한 달 뒤 다시 찾아오신 박 여사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고 목소리에는 힘이 생겼으며 무엇보다 불면증 약을 끊으셨다고 했습니다. 원장님, 처음엔 미친 척하고 한번 해봤는데 내 몸이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줄 평생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밤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수줍게 웃으시던 그 미소를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가능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의학적인 원리를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몸을 애무하고 자극하여 절정, 즉 오르가슴에 도달하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행복, 호르몬 칵테일이 쏟아져 나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엔도르핀입니다. 여러분이 산을 오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나오는 기분 좋은 호르몬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오르가슴을 느낄 때 분비되는 엔도르핀의 양은 평소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이 엔도르핀은 의학적으로 천연 진통제라고 불립니다. 그 효과가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보다 무려 100배 이상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관절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두통이 떠나질 않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기 위로를 통해 절정을 느끼고 나면 그 지긋지긋하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엔도르핀이 전신의 통증 감각을 차단하고 근육을 이완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파스를 붙이는 것보다 진통제를 먹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한 효과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옥시토신입니다. 흔히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 나오는 모성애의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남녀가 사랑을 나눌 때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할 때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이 옥시토신은 스트레스 킬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긴장시키고 불안하게 만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급격하게 떨어뜨립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불안감, 이유 없는 가슴 두근거림, 우울한 생각들, 이 모든 것이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서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위로를 통해 옥시토신이 뇌를 가득 채우게 되면 마치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담근 것처럼 마음이 평온해지고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깊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수면제가 필요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파민입니다. 무기력하고 축 처진 뇌를 깨우는 활력 호르몬입니다. 나이가 들면 만사가 귀찮고 재밌는 일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산다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이것은 뇌 속의 도파민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적인 자극은 우리 뇌의 보상, 회로를 가장 강력하게 자극하여 도파민을 콸콸 쏟아져 나오게 합니다. 이 도파민이 돌기 시작하면 다시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내일이 기다려지고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고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예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춘의 비밀입니다.
이 비싼 주사를 맞고 약을 먹는 것보다 내 뇌를 깨워 스스로 젊어지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또한 신체적인 건강, 특히 질 건강을 위해서도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폐경 이후 찾아오는 질 건조증과 위축성 질염 때문에 고생하십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질 점막이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애액이 말라버려 조금만 스쳐도 쓰라리고 아픈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더욱 기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요. 우리가 팔다리 근육을 안 쓰면 가늘어지고 약해지듯이 우리의 소중한 그곳도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고 굳어버립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비사용 위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주기적인 자극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골반과 생식기 주변으로 엄청난 양의 혈액이 몰려들게 됩니다. 혈액은 우리 몸의 보급 부대입니다.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을 잔뜩 실은 혈액이질 조직 구석구석을 돌면서 죽어가던 세포를 살려내고 점막을 다시 도톰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른 논에 물을 대면 다시 벼가 자라듯 말라버린 질 내부에 혈액이라는 생명수를 공급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주기적인 자극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궁과 골반적 근육이 규칙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과정은 마치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나이가 들면 괄약근이 약해져서 기침만 해도 소변이 새는 요실금 때문에 외출하기도 두렵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시죠. 그런데 오르가즘을 느끼는 순간 일어나는 강력한 골반 근육의 수축은 그 어떤 케겔 운동보다 강력하게 골반적 근육을 단련시켜 줍니다. 이따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하지 않아도 자기 위로를 즐기는 것만으로도 요실금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자가 성행위는 단순히 쾌락을 좇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을 치료하는 정신과적 치료이자 통증을 없애주는 통증 의학적 치료이며 질 위축과 요실금을 막아주는 산부인과적 치료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부작용도 전혀 없는 신이 내린 최고의 명약인 셈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좋은 것을 애써 외면하고 죄악시하며 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잘못된 사회적 통념과 교육 때문입니다. 여자는 정숙해야 한다. 성은 남자를 위한 것이다. 늙으면 점잖게 살아야 한다. 이런 낡은 생각들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꽁꽁 묶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밧줄을 끊어내셔야 할 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내 몸을 사랑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당장 나를 위한 위로를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해도 평생 해본 적이 없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원장님, 손으로 하는 것도 쑥스럽고 도구를 쓰는 건 더 무서워요. 하다가 다치면 어떡해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폐경 이후의 여성은 질 내부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젊은 시절처럼 무작정 시도했다가는 상처가 나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효과적인 방법과 순서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내 몸의 감각을 깨우고 잃어버린 생기를 되찾는 구체적인 절차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약 복용법을 알려드리듯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 편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강조하고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청결과 안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소중한 성전과도 같습니다. 특히 폐경을 맞이한 여성의 질 내부는 젊은 시절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여성의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보호막이 걷히면서 질 점막이 얇아지고 외부의 세균 침입에 대한 방어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으셔야 합니다.
손톱이 길다면 날카로운 부분에 여린 살이 긁혀 상처가 날 수 있으니 단정하고 짧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상처가 세균 감염의 통로가 되어 방광염이나 질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쾌락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역 수칙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준비하셔야 할 필수품이 있습니다. 바로 윤활제입니다. 많은 중년 여성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십니다. 그냥 하면 되지, 뭐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다가 쓰라린 통증만 맛보고 포기하시곤 합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 피부가 건조해져서 로션을 듬뿍 발라야 하듯이 우리의 질 내부도 애액 분비가 줄어들어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마른 낙엽처럼 바스락거리는 상태에서 마찰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쾌감은커녕 찢어지는 듯한 통증과 불쾌감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용성 윤활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용성이라는 점입니다. 오일이나 로션, 바셀린 같은 유분기 있는 제품은 질 내부의 산성도를 무너뜨리고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의료용 수용성제를 구입하셔서 아끼지 말고 넉넉하게 충분히 발라주셔야 합니다. 마치 건조한 대지에 단비를 내리듯 충분한 수분감을 주었을 때 비로소 통증 없는 부드러운 자극과 기분 좋은 느낌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중년 여성의 자기 위로를 위한 필수 영양제와도 같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권해드리는 방법은 바로 따뜻한 물줄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손을 사용하는 것조차 어색하고 쑥스러운 분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샤워를 하실 때 욕실 문을 잠그고 혼자만의 편안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샤워기의 물 온도를 1000보다 약간 따뜻하게 맞추고 수압을 부드럽게 조절합니다. 그 따뜻한 물줄기를 여러분의 가장 은밀한 곳, 정확히 말하면 음핵, 클리토리스 부위에 조심스럽게 갖다 대어 보십시오. 음핵은 여성의 몸에서 오로지 쾌감만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8,000개가 넘는 신경말단이 집중되어 있어 매우 예민한 곳이지요. 이곳에 따뜻한 물줄기가 규칙적으로 닿으면 혈액순환이 급격히 빨라지면서 굳어있던 감각들이 서서히 깨어납니다. 따뜻한 온도는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긴장된 근육을 세우르르 풀리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려 여기에 물줄기의 부드러운 진동이 더해지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흥분이 고조되고 절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위생적이면서도 뒷정리가 간편하고 무엇보다 심리적인 거부감이 가장 적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고 간지럽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내 몸이 감각을 되찾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아이를 깨우듯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전기가 통하듯 짜릿한 느낌과 함께 온몸이 나른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도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원장님, 남사스럽게 무슨 도구예요? 라며 기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한 도구 사용은 매우 훌륭한 대안입니다. 나이가 들면 손목 관절이 약해져서 손을 오래 사용하기 힘들고 어깨가 아파서 자세를 잡기도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인체에 무해한 의료용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진동기구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필요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의료 보조 기구가 됩니다. 요즘은 겉보기에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예쁜 디자인의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안경이 시력이 나쁜 사람의 눈을 대신해 주듯 도구는 감각이 무뎌진 우리의 몸을 도와주는 고마운 친구일 뿐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 몸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단, 기구를 사용할 때도 반드시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사용 전후로 윤활제를 충분히 사용하여 점막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일이 아무리 좋은 방법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행위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십시오. 젊은 시절 가슴 설레게 했던 첫사랑의 기억도 좋고, 텔레비전 드라마 속 멋진 주인공과의 데이트를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야 라는 건멸관을 머릿속에서 쫓아내십시오. 상상은 자유이며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나만의 특권입니다. 내가 즐거운 상상을 할 때 우리 몸은 실제 상황과 똑같이 반응하며 젊음의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자신의 몸을 어루만지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생했다. 너는 여전히 아름답다.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칭찬 한번 못해 전보풀 해준 가여운 내 몸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 어떤 물리적인 자극보다 더 큰 울림과 치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가성행위는 단순히 성욕을 해소하는 배설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과 육체가 소통하는 가장 깊은 대화이자 스스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자존감 회복의 과정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스스로 충만해진 여성은 얼굴빛부터가 다릅니다. 여유가 생기고 너그러워지며 그윽한 향기가 납니다. 혹시 남편분이 계시다면 이런 변화는 부부 관계에도 놀라운 기적을 가져옵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 역시 성기능 저하로 인해 아내와의 잠자리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스스로의 욕구를 해결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 남편은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해방되어 오히려 더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내가 해달라고 조르지 않아도 당신이 행복해 하니 나도 좋다는 안도감이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없애고 성적인 결합을 넘어선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게 합니다. 때로는 각자의 침대에서, 때로는 서로를 안아주며 노년의 부부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형태의 사랑은 젊은 날의 불타는 열정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어머니, 그리고 여성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외로움에 떨며 긴 밤을 지새우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찾아와 나의 빈 가슴을 채워주기를 하염없이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열쇠는 이미 여러분의 손안에 쥐어져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 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좋아하는 음악을 작게 틀어놓고 은은한 향초를 켜도 좋습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 따뜻한 손길로 나의 몸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처음이라 어색하고 쑥스러워 웃음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어색함조차 나를 알아가는 즐거운 과정이니까요. 하루 5분, 10분의 투자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울했던 마음에 꽃이 피고 쑤시던 몸이 가벼워지며 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설렘의 시간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해 보십시오. 80세가 되어도 90세가 되어도 여러분은 여전히 아름답고 고귀한 여성입니다. 여성으로서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럴 권리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의학은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돕는 인술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처방전이 여러분의 메마른 가슴에 촉촉한 단비가 되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실천 과정에서 통증이 심하거나 이상 출혈이 보이는 등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산부인과를 방문해 주십시오. 부끄러워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희 의료진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주고 도울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오늘 익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오늘 밤부터는 외로움 대신 충만함이, 한숨 대신 편안한 숨결이 여러분의 침실을 가득 채우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곁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산부인과 전문의 이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